이젠텍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부품 금형 제조 및 판매인데요. 만도의 자동차 브레이크 및 핸들 조향 장치 부품, 한온 시스템의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셔 부품, 세정의 자동차 엔진 정화 장치 및 소음기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의 이슈인 경량화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깊이 분석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젠텍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혼자네. 또 갔네요. 저는 매도 의견을 확실하게 네. 그 의견을 좀 내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매수를 의견을 외쳤는데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강태용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일단 뭐 그제 사진 설명드리면은 네. 저도 뭐 추천을 하려고 들고 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도 보통 제가 들고 오는 종목이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한 10% 이상 급등했던 종목을 제가 들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번에 분석하면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셀을 들고 싶어요. 그래요? 얘는 단기적으로 한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이를 얘기했는데 단기적으로. 네. 일단 기업적으로 얘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다들 알 거예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제 기술을 통해서 정밀감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쪽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실제로 매출 자체도 뭐 크지도 않고 그런 업체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뭐 만도라든지 한온 시스템 그래도 네. 뭐 이런 이름을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알만한 기업들이 현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캐스팅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건데 네. 이걸 제가 또 뭐 엄청나게 풀어주면은 또 시간이 너무 딜레이된 부분도 있고 네, 좀 간략하게. 또 말해봤자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좀 요점만 좀 정리해 주시죠. 이렇게 뭐 복잡한 형상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간단하게 딱 찍어내는 기술을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뭐 네. 이거를 뭐 좀 기술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풀어내면은 좀 지금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뭐 검색해봤자 이해를 못 하실 거고 네. 그냥 딱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이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지금 뒷받침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네. 아니 자금력이라든지 부족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기술 자체를 보유하거나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힘든 상황인데 이게 이젠텍이란 기업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좀 녹여보고 싶고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인력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왜 얘가 부족하냐 네. 본다고 하면 다이캐스팅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3D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3D 업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힘들고 더럽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인력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퇴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다고 하면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렇군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다이캐스팅 이런 시장이 네. 죽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다이캐스팅이라는 이게 3D라는 인식을 탈바꿈하고 네. 조금 더 투자를 한다.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젠텍이라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것으로서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는 이젠텍이라는 종목을 이번에 오늘 분석을 제대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소외받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투자해라고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최근에 이 이젠텍이 7월 16일자에서부터 주가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100% 급등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가 이유 없는 급등이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사장의 지분 매도입니다. 근데 뭐 사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분을 뭐 전량 매도한 것도 아니고 5%를 매도한 건데 네. 이게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 이젠텍이라는 기업이 뭐 시총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딱 뜯어보면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작은 기업이 1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유 없는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장난이 더해졌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봤고요. 네.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 차트까지 이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본다면 정말로 매력적인 차트예요. 고점 저기 그래요.
딱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검은색이 고점대를 찍어주고 네. 오른쪽 검은색이 하락 추세를 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저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양봉을 돌리는 자리거든요. 네. 저 자리는 개인 투자자가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고 저 역시도 저 자리만 봤을 때는 야, 이 종목 단기간에 상승 파동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이유 없는 급등 이후에 사장의 지분 매각. 대부분의 투자들 사장이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차트 자체가 말하기를 저런 악재가 만약 악재가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조정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시켜주기엔 조정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는 네. 누군가의 장난이 확실하다라고 저를 제가 판단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보여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분석해 보니까 이 의심스러운 창구가 하나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창구냐고 하면은 교보 창구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식 거래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이라든지 거래하는 창구가 있어요. 네. 그 거래 창구에 그 흔적을 쫓는 거죠. 그 흔적 쫓다 보니까 이 교보 창구에서 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그 20몇만 주인데 약 한 3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돼요. 네. 그럼 정확히 저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할 때 30만 주의 물량이 냈다는 거는 네. 시총이 200억밖에 안 되는 주식에서 30만 주의 매도 물량 이거는 이미 이전에 매집을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보 창구를 뭐 그 본다고 하면은 네. 자 저기서 보다시피 주가가 급등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물량이 싹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녀석들은 언제 매집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네. 다음 차트를 볼게요. 다음 차트를 봤더니 정확하게 또 16년도예요. 2016년도 저 당시가 7월 달부터죠. 네. 7월 달부터 해서 저 자리에서부터 대략 한 2,300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나오는데 네. 50만 주 정도의 매집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다른 창구도 다 뒤져봤자 다른 창구는 그냥 원활하게 그냥 평탄 치듯이 거래됐고 유독 교보 창구에서 5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것이 최근에 주가 급등하면서 30만 주가 또 나왔다. 네. 매도를 던졌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교보증권의 매집 물량이었던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장난치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서 장난쳤다는 거였죠. 네. 근데 제가 또다시 이걸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런가요? 왜냐면 자 아까 전 차트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전 차트도 볼 수 있을까요? 자, 전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 제가 아까 방금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차트를 정말 이쁘게 만들어놨다. 네. 기억나시죠? 네. 이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놓기 위해서 누군가 다시 한번 밑에서 자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자금을 집어넣은 게 또다시 교보 창구예요. 그렇다는 건 제가 아까 그 분석했을 때 50만 주 정도가 매집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매도는 한 30만 주 정도 나왔어요. 네. 그냥 20만 주가 정도가 남았었는데 지금 또다시 그 매집 들어온 물량까지 하면 한 30만 주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건 얘네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차익 실현을 때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또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값어치로 쳤을 때는 계산가 대략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파동을 노려보기 힘들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파동을 한 파동 정도 더 보여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좀 더 본다라고 하면은 네. 교보증권 말고도 비슷한 흐름 보이는 게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KB증권도 이 창구와 비슷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그 창구를 나눠서 매집했다 하면은 그 자금이 좀 더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교보 창구 쪽만 의해서 뭐 이 장난치는 중이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파동 정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이젠텍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단기간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베스 전문가님은 반대 의견이신데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운 조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럼 아름답지 않은? 네, 아름다운 조정은 맞긴 네. 맞는데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은 그 회사 이제 얼굴이에요. 얼굴이다라고 항상 예. 말씀하시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얼굴값을 합니다. 그만큼의 실적도 좋으니까. 네.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주에서 뭐 얼굴값을 하니까는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오고 네. 실적도 좋아요. 예? 이젠텍 이거를 딱 보면서 느낀 것은 네. 얘 정체가 뭘까? 네, 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맞아요. 자동차. 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전장 부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완성차, 그 네.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게. 왜냐하면 자동차 완성체, 현대 기아차라든가 국내 이제 메이커 회사라든가 해외 메이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자동차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상을 통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출가스 이런 규제에 따라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퇴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기차는 이제 다가오는 시대고 수소차는 아니라 왜? 아니요. 수소차는 아직까지도 좀 기다려야 된다. 왜? 폭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왜? 위험성.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해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해서 이게 발전이 나갑니다. 네. 하이브리드. 이게 친환경차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비 이제 조절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런 쪽에다가 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결고리를 친환경 소재 있잖아요. 친환경.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해서 화장품 냉장고 쪽 이제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화장품 냉장고. 차빌. 실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제 그 브랜드가 나왔었는데 네.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해서 다른 이제 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거의 매출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 점수를 조금 이제 매긴다고 하게 네. 되면은 이렇습니다. 4점. 아. 예, 5점 이하죠. 네, 그러네요. 예. 시가총액 300억도 안 돼요. 300억밖에 안 되고 적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젠텍 그 이제 사장이 이제 50만 주를 이제 매도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트는 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시세가 나와요.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진격 차트를 통해서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차트를 제가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께 이제 보여드립니다. 일봉과 주봉, 월봉, 진격 차트는 주봉과 월봉이 핵심이에요. 네. 어저께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봉과 월봉을 하나 딱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2014년도부터 해서 매집.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2010년도에서 한 번 튀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올라갔던 이유가 없어요. 뚜렷하게. 네. 2010년도 저 가까운 시점에서 올라갔던 이유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이 평택에다가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평택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는데 네. 뚜렷한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7월달 정도에서 이제 급등이 나섰잖아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주니까 예, 굳이 만약에 비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올라가고 그 뒤에서 수소차가 올라갔거든요. 네. 수소차가. 그래서 약간의 좀 이제 수소차로 해가지고 엮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이제 묶여가지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해서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차트상에서는 그 전에 어느 정도는 매집의 흔적이 좀 보였어요. 네.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방송서를 통해 가지고는 네. 좀 위험한 얘기는 발언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네. 세력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들의 이제 매매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물량 자체를 매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네. 그만큼 충분하게 매집 기간을 가지고 급하게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네. 급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조막선 세력과 여기에 따라서 정말 나름대로 해서 큰 자금이 어느 정도 붙어야 돼요. 그러면 수소차 같은 그런 단기적인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이제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과 2년 정도의 이제 작업이 조금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해서 어저께 말씀했죠. 요즘 코스닥의 급등 공식이 이거예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금을 최대한 끌어옵니다. 네. BW 공식. 아니면 무상증자하고 액면 변화. 네. 이것이 이제 공식이 나와요. 6개 회사 중에서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급등하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작업을 거쳐가지고 분출이 됐다. 그리고 7월 달에 올라갔던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끼어 맞추기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규모가 있는 종목은 같은 조건을 보게 되면 다 웅치만 하고 있죠. 네. 이거보다는 다른 종의 종목으로 해서 네.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아. 왜?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님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에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